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우리가 저 사주를 보면요. 대부분 뭐 힘들고 고난도 있고 뭐 풍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조금 그런 게, 기운이 좀 강한 사주라고 해서 극설교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극할극자에, 어, 설기할자, 극설교가, 이렇게 됩니다. 극설교가라는 사주가 있는데, 여기 극설교가에서 이 극은 극한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살로 봅니다. 관살로. 관살로 보는 건 관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 설기는 설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무래도 식신상관, 식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과 식상이 많을 때, 일간의 입장에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여기 일간이 있다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거. 또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기운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과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극설교가라고 합니다. 이게 극설교집이라고도 하고, 뭐 용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 관성이 많아서 뭐 관살 혼잡이 되든지 관성이 관다 사주다든지 한다면은 나를 공격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심신이 불안정하다든지 내 환경이 좀 불안하다든지 그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고, 식상이 많아서 설계된다고 하는 거는 의식주, 활동력 이런 것들이라서 식상은 내 활력이나 의지, 뭐 이런 것들, 행동력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관과 식상이 많다고 하는 것들은 나를 공격하고 빼가는 것만 많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진다는 의미가 있죠. 또 육친으로 봤을 때는 이 관성은 남편이 되는 거고, 식상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게 극설교가다. 대체적으로 이 극설교가 사주를 본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식재관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높죠. 그 중에서도 자, 식신하고 관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식신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고 관성이 많아도 들어와도 문제가 돼요. 운에서. 하지만 그 중에서 유력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재성의 문제입니다. 재성이 운이 들어올 때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렇게 내가 그 극설교가 사주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식재관에 운으로 들어온다더니 특히 재성의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질병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건, 사고 또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나냐. 이 관성이 힘이 실릴 때가 그렇게 일어나겠죠. 그때는 언제예요? 관성이 들어와도 그렇지만 이 재성이 들어와서 재생관을 하고 재극인을 할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식재관을 다 봐야 되긴 하지만 내가 극설교가 사주가 된다고 한다면은 재성의 운이, 재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야지 내 향방을 볼 수 있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우선은 관성을 생해주는 거, 재생관을 해주는 게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재극인해서 인생의 힘을 무력하게 해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주 명리도 그렇지만 이런 극설교 같은 사주는 여명에게 많이 작용이 되긴 합니다. 사실 남자도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남자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가정의 불화를 겪을 수 있고, 어찌됐든 내가 항상 희생만 강요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극설교가다. 그래서 극설교가 사주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내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 재성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전쟁에 지금 이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군의 피해가 극심한데 동맹국에서 또는 내가 도와줄 이웃 나라에서도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거, 저러지도. 나도 힘든데 내가 또 희생을 강요당하고 내가 또 남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에 치인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또한 내 부하 직원, 아래 사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곤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가정이라고 전업주부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집안을 내가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남편이나 자식을 내가 뒷바라지 한다고 한평생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극설교가 사주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 사주는 무조건 다 뭐 별로 좋은 사주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아군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세력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쟁도 막아내고 내가 그 여유가 생기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도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 극설교가에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일간이 너무 신약하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죠. 힘을 뺏기고 나를 공격하니까. 그죠? 그럼 뭘 써야 되냐? 내 뿌리가 될 수 있는 인비를 써야 되는 게 인성이나 비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운에서. 그죠? 운에서 인성이나 비겁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극설교가 사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그런 보호와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어린 시절 유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인성과 비겁을 놓고 둘 다 괜찮지만 우선적으로는 인성을 써야 돼요. 인성을. 인성은 역할이 뭡니까? 특화된 게. 자, 일단은 식신을 극하죠. 그리고 이 관성의 힘을 빼줍니다. 또 내 힘을 나한테 생을 주니까 나의 힘을 북돋아 주죠. 식신을 극제하고 관성의 힘을 빼준과 동시에 일간의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인성에 관련된 공부, 뭐 지식, 뭐 명상,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평소에 하셔야 되고 자기 개발에 힘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시를 보자면 예를 들자 이거 책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자 임자년에 임자월에 병술, 자 무술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극설교가죠. 이 병화일간이 수국화에서 칠사를 강하게 보고 있죠. 관사를. 그죠? 그리고 화생토로에서 식신이 강하게 있죠. 이 극설교가 사주입니다. 자, 여기서 흠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흠이가 되냐 하면 이 목이 없다는 거예요. 목에 인성을 써야 되는데 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성이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비겁을 쓴다든지 비겁이라도 좋고 아니면 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주는 천만다행인 게 술토에 근을 깔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행이라고요. 물론 풍파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거는 뭐냐면 여기서 재성인 그게 없다는 겁니다. 금이 없다는 거죠. 재성인 금이.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재성이 없는 건 다행이라고요. 그래서 재성이 내가 필요로 하는 인성을 극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에서 인성이 들어와야 좋은 거죠. 이런 사주는. 식재관의 운에서는 쉽게 만약에 좀 이따 하고 이게 여명이면 거꾸로 갔겠지만
예를 들어 남명이라고 봤을 때 운을 보면, 자, 대운을 보면 개축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갑인, 을묘 이래서 간다고요. 그죠? 그럼 언제 들어와요? 이때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상승한단 말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극설교가 이게 예시로 들었을 뿐인데, 내 사주가 식신상관이 많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인성을 써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내가 극설교가 사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기운이 있다고 한다면은, 식재관의 운에서는 쉽게 행동하거나 모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시작하거나. 언제 좋냐? 인비가 들어올 때 좋은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보시는 분들이 극설교가 사주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 이 개운법이 뭐냐 하면, 이 극설교가의 명조를 가지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심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 남편이나 환경, 자식이나 뭐 이런 활동, 일,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한 희생보다는 조금은 이기적으로 나를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우선되고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나 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많죠. 내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살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이 명조 자체가 본인의 뭐 자신의 인생관, 뭐 삶 이런 걸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에 억압당하고 있고, 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 가장 좋은 개운법은 뭐냐 하면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인비를 활용해야 되니까. 조금은 독립적이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가족보다는 내 삶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설교가 사주 명조를 가지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중심은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좀 이기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극설교가는 식상과 간성이 혼잡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인성을 쓰시고 차선책으로 비겁을 쓰신다,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시면 사주를 볼 때 조금 도움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극설교가 사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